서울 이코노미 매주 금요일은 생생한 생활경제 소식을 만나봅니다. 은행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용하는 은행 여러 가지 편의가 있습니다만 은행도 공짜는 아닙니다. 은행도 일반 기관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이지만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똑똑히 따져봐야 될 점이 많은데요. 오늘은 유재덕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모시고 은행을 이용하는 똑똑한 소비자들 어떻게 해야 될지 현명한 방법을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은행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테크 전문가들은 주거래 은행부터 만들어라 이렇게 강조를 하시던데요. 주거래 고객이 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재테크 10개명이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주거래 은행을 만들면은 좋습니다. 근데 그 이제 오히려 그 주거래 고객이 되기가 정말 어렵고 되기 위해서 또 많은 네. 예, 실적을 또 올려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가 먼저인지를 뭐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은행들은 이제 거래 고객의 어떤 자신의 은행에 얼마만큼의 이제 이익을 갖다 주느냐에 따라서 주거래 고객 등급 제도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략적인 내용을 제가 이제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주거래 고객 우대 제도 이제 연 4회 동안 일단 주거래 고객을 선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예, 거래 실적을 반영하죠. 뭐 분기별로 따지자면 4월 달에 내가 주거래 고객 등급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1월부터 3월까지의 은행의 이제 거래 실적을 이제 반영을 해서 보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이제 고객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동안 등급이 이제 유지가 되게 됩니다. 네. 일단 점수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겠지만요. 대부분이 뭐 급여라든지 뭐 공과금 이체 이런 것들이 이제 1순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 입장에서 좋은 것들이 이제 뭐 많은 자금을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 뭐 펀드 같은 경우 이제 그 실적 금액에 따라서 점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더 좋아하는 게 이제 대출, 신용카드 이런 것들의 이제 실적 등이 이제 쌓여서 점수화가 돼서 고객을 뭐 1등급, 2등급, 뭐 우수 등급, 뭐 보통 등급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혜택은요 다 아시겠지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은행의 이체 수수료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면제라든지 인하를 해주고 또 이제 나중에 대출 받을 때 혹여나 대출 이자율을 좀 낮게 이제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예적금을 가입할 때 금리를 조금 우대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사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아마 이제 아시게 됐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은행을 소액이라도 거래하면 주거래 고객이 돼서 많은 혜택을 받을 거라는 약간의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단기간에 실적을 이제 철저히 계산해서 은행 입장에서는 나한테 돈이 되는 그런 고객들을 이제 우대 고객으로 좀 해준다라는 얘기죠. 일반 그 가게에서는 오래 찾으신 분들 10년, 20년 된 단골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은행은 오래 찾은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네.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걸 따져서 주거래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거래 고객으로 선정되려면 어느 정도 실적이나 예금 자산이 있어야 됩니까? 네, 일단 이제 뭐 자산으로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이제 가장 많은 점수가 이제 반영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 고객들 이제 선정이 제가 이제 어렵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은행마다 뭐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그런 이제 우대 고객이 되기 위해서는요 최하위 등급이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 그다음에 좀 최고 등급이 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1억 원 이상 정도의 예치 자산, 뭐 예금이나 적금, 펀드 이런 것들 이제 들어가 있어야지만 1억 원 있으면 누가 은행에 맡겨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금액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일반 서민은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인 거죠. 뭐 자산가들이야 돈이 많으니까 뭐 분산 투자 차원에서 은행에다 이제 돈을 맡기는 경우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거래 고객이 되기 위해서 이만큼의 이제 돈을 맡겨야 되는 것은 사실 일반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제안해 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급여 이체 정도만 해 놓으면은 수수료를 이제 면제해 주는 은행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은행의 실적을 많이 올려주는 것보다는 아마 이제 교수님께서도 앵커님께서도 이제 체리 피커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래 이제 체리 피커라는 말이 이제 신용카드 이제 회사에 이제 실질적인 이용은 안 하고
거기에 이제 부과되는 서비스만 이렇게 찾아서 네. 하는 그런 소비자들. 체리를 이렇게 골라 먹듯이. 맞습니다. 예. 신 거는 안 먹고 단 체리만 네. 빼먹는다. 그래서 이제 체리 피커라는 이제 말이 붙었는데요. 우리가 은행을 이용할 때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어떤 주거래 고객이 되기 위해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배보다 배꼽이 이제 더 큰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발품을 요즘 좀 많이 파시면은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또는 뭐 환전을 한다든지 네, 또는 맞아요. 은행 예적금을 뭐 가입할 때 별다른 어떤 조건 없이도 좀 고금리를 주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힘들겠지만 우리 이제 일반 서민들 주거래 고객이 되기 위해서 그 은행에 많이 좀 퍼주는 네. 것보다는 체리피커가 되는 좀 현명한 지혜를 네. 좀 길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런 건 또 필요하겠죠, 소장님. 뭐 이 은행 저 은행 그냥 뭐 별 특별한 성향 없이 막 거래하는 것보다는 한 곳으로 집중하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우대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일단 그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라. 재테크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에 따른 또 주의할 점까지 말씀하셨고요.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은행들도 이제 조금 더 금리를 더 주고 고금리 상품을 이렇게 특별 상품 이래가지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금리를 더 주면 좋은데 이런 소위 뭐 특판 상품, 고금리 상품 고를 때 가입할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됩니까? 네. 고금리 상품 가입할 때 유의할 점이라고 하니까 좀 이제 이상하게 들릴지도 있겠는데요. 네. 물론 뭐 일반 소비자들 좀 현명하고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은행에 이제 예금자 보호로 뭐 원리금 5천만 원까지 보호되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유의할 점이라는 거는 뭐 은행을 제가 뭐 나쁘게 비판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일단 기준금리가 좀 인하되면서 최근에 이제 은행권에서 좀 고금리 특판 예금이나 적금 등을 좀 많이들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4 내지 한 5% 준다는 지금 기준금리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금리죠. 네. 그러니까 몇 분 만에 또는 이제 하루 만에 특판 예적금이 절판되는 그런 일들도 좀 있었는데요. 뭐 간단하게 제가 좀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할 거는요. 보통 이제 가입 후 2, 3개월만 고금리를 적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수시 입출금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정 금액도 이상이 있어야지만 그 금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가입 금액 또 월 납입 한도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분기 100만 원 이상은 네.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제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마찬가지로 이제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실적을 적어도 월 본인 은행에서 만든 신용카드를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이상 정도는 써야지 뭐 0.1%, 0.2%더 준다라는 그런 것들로 이제 좀 유인책을 많이 삼고 있는데요. 제가 좀 적금을 예를 들어서 얼마큼의 차이가 나는지 그게 정말 이익이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비자분들이 매월 10만 원씩 1년 만기에 적금을 가입했다고 네. 가정을 한다면요. 2% 이자 주는 게 적립금은 이제 원금이 12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제가 계산해 드렸는데요. 2%와 이제 5%의 차액이 여기 10,000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잘못 나왔네요. 원인데 네. 차액이 한 16,000원 정도 납니다. 금리는 2배 이상인데 그 1억 6천만 원이 아니라 지금 그렇죠. 16,000원이에요. 네. 만자가 빠져야 되는데 네. 우리 편집하시는 분이 네. 조정해 주시고요. 예. 여기서 한 16,000원 정도, 뭐 한 30만 원 정도면은 뭐 한 3, 4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겠죠. 물론 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이제 얻기 위해서 뭐 신용카드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또 좀 소비를 조장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잘 찾아보면은 뭐 이런 조건 없이 뭐 특한 예금을 하는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런 조건을 걸고 특판 예금을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조금 유념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삼모사가 많네요. 뭐 특판 금리 갔는데 조그만 글씨로 단 3개월만 적용됩니다. 그렇죠. 혹은 카드를 사용했을 때 뭐 유지됩니다. 네. 이런 걸 잘 보셔야 되고요. 자,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우대금리를 또 적용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들도 있어요. 네네네. 보통 이제 우대금리 적용받으려면 그러면 어떤 조건들이 또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이제 제가 조사를 한 네. 그 이제 모든 은행들의 것들을 한번 말씀 좀 네. 드릴 텐데요.
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제 쉬운 것도 아니지만 예, 첫 번째는 이제 인터넷 뱅킹 이제 가입을 이제 그 은행이 하고 또 뭐 스마트폰 요즘 어플 같은 거 좀 다운을 받으라고 이제 많이 하죠. 그런 이제 우대 금리를 좀 적용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본인 은행에 이제 체크카드라든지 이제 신용카드 어떤 결제 실적이 일정 금액 이상에 돼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또 뭐 주거래 통장 또 이제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또 가입을 하면은 뭐 0.1%, 2%, 뭐 상품 가입을 또 유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거관리비, 기타 이제 공과금 자동 이체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뭐 금융사에서 특정 상품, 예를 들면 이제 뭐 약간의 우리가 이제 예전에 유행했던 꺾기 상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적금이라든지 뭐 보장성 보험, 뭐 펀드 이런 걸 좀 더 가입하면은 금리를 좀 높여준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모든 은행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현명한 소비자들이 돼서 이런 조건들이 정말 당장의 이익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나중에 해가 되는지를 좀 잘 살펴보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우대금리 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고 판단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은행에 이렇게 예금 적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일반 서민들은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서민들은 이제 주택과 관련된 담보대출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출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겁니까? 예, 이제 대출 받을 때 주의할 점이 너무나 많겠죠. 네. 예,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대출을 받고 나서 이제 상환을 하면 과연 내가 이자를 어떤 방식으로 내는지.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설명들을 다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좀 은행에서 좀 유리하고 설명하기 쉬운 쪽만 설명하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4가지 방식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정도의 이자 차익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네. 예시로 해서. 예시로 만약에 내가 이제 담보대출로 뭐 한 3억 원 정도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자율은 한 3% 정도. 요즘은 대출 기간이 이제 장기 대출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년 정도 받는다고 그랬을 때 다음 도표는 이제 4가지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자 금액을 얼마나 내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저기 좀 용어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있는데요. 일단 상환하는 이자 20년 동안 3%로 가정했을 때요. 약 9,037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요. 또 이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아마 요 용어가 아마 이제 우리 일반 소비자한테는 많이 좀 익숙할 텐데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9,900만 원 정도. 네. 그럼 앞서 이제 보시면은 20년 동안 이자 차익이 거의 900만 원 정도 내외 이제 차익이 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거치한 다음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3년 정도 거치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한 1억 1,000만 원 정도를 이자를 내고요. 그다음에 만기 일시 상환은 이제 이자만 계속 내다가 만기 때 원금을 내는 그런 것들이죠. 상환 이자가 무려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어떤 이 이자 상환하는 대출 상환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 맨 처음이 이제 제일 적겠죠.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4번째. 물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나한테 유리한 걸 받으면 좋겠지만 일단 저는 이자 금액이 제일 적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보여주신 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3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9천만 원, 거의 1억에서 1억 8천까지 3억 원을 대출 받았는데 1억을 이자를 내요? 근데 그게 20년이나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기간을 따져보면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내는 건데요. 그러면 이 방식에 따라서 왜 이렇게 내는 이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 방식을 좀 우리 이제 네.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제 우리가 고려할 게 이제 원금 균등 상환이죠. 네. 말 그대로 이제 원금 균등 상환이라는 건요. 예를 들면 제가 1억 2천만 원 정도를 한 10년 빌렸다. 그럼 원금만 따지면 한 100개월이니까 매달 100만 원씩 원금을 계속 상환하는 거죠. 그러면 총 원금 상환 금액이 이제 줄어들수록 이자 금액도 이제 자연스럽게 처음엔 많았지만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 파란색, 하늘색 부분이 이제 원금 동일하게 내는 거죠. 네. 이자 금액이 줄어드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 상품의 이제 장점은 제가 말씀드린 요 4가지 상환 방식 중에서 이자 금액이 제일 적은 거고요. 단점이라면 초기에 좀 상환할 금액이 원리금을 합산하다 보니까 많다라는 정도가 네. 있습니다. 자, 2번째로는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인데요.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의 금액이
동일하게 매월 똑같이 내는 거죠. 예. 자, 이 도표를 좀 이전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네네. 예. 그래서 원리금을 이제 동일하게 내다 보니까 뭐 장점이 있겠죠.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예측이 쉽습니다. 매달 내가 내는 돈들이 이제 똑같다 보니까 예측하기 쉬워서 자금을 계획하는 데 좀 장점은 있다라는 거고요. 단점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원금 균등 상환보다 이자 금액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로 도표를 한번 다음 걸로 보여주시면요. 거치 후 원리금 균등 상환은요, 뭐 일시 상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합산해 놓은 건데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자만 납입하다가 나중에 원리금 균등으로 이제 상환하는 것이죠. 장점이라면은 초기에 내가 상환할 여력이 없었을 때 이자만 부담이 보통 적고. 저희 옛날 어르신들 이제 담보대출 받으면서 한 3년 5년 이자만 거치하다가 투자 개념으로 하실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유리하지만은 지금은 이 투자의 의미가 많이 상쇄됐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이 장점으로 보면은 뭐 조금 초기에는 이자가 적지만 나중에 이제 많이 늘어난다는 게 단점이고요. 만기일시 상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안 좋은 거겠죠. 이자 금액 제일 많이 내는 거니까요. 초기에는 좀 이자 금액만 내다가 그러지만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은행 가서 자기 자금 사정과 생활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짜야 되는데 사실 은행에서는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권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든지 또는 이제 거치한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의 방식을 많이 이제 권유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선택하는 거와 모르고 선택받는 거는 틀린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셨어요. 오늘은 은행을 이용함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 내용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유재덕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